네, 이번에 11번 문제 같이 볼 건데요. 네, 이 문제도 우리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뭐냐면은 절대값 그래프인데 그 절대값 그래프가 사실상 이번에 그래프의 그림이 다 그려져야지 풀 수 있는 문제로 나왔어요. 야, 이건 사실 수능에서 나왔을 때에도 4점짜리 중에서 좀 후반대 문제로 나오고요. 네, 생각보다 꽤 어려운 내용인데, 그래도 언젠간 극복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그 수학이요. 2차 함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한테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치거든요. 네, 3차 함수가 나와도 결국은 2차 함수를 귀결시키고 4차 함수가 나와도 2차 함수로 풀이법이 좀 돌아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거를 통해 가지고 함수를 이해시키는 게 가장 맞는 거다. 이렇게 우리나라 교육은 뼈대를 세우고 있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2차 함수에 대해서 내가 그래프 그리는 게 어려웠다? 그러면 사실은 네, 지금 수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란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잔소리는 그만하도록 하고 이거 일단 문제 자체가요. 여기 있는 요 녀석 있죠? 이 친구에 대한 그래프를 먼저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이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이거는 뭐죠? 2,0을 지나는 어떤 직선 그래프예요. 이 직선 그래프하고 이 둘의 위치 관계를 우리가 판별한다. 판단을 내리는데 그때 정수가 10개가 되도록 하는 x를 만족시키는 것이 10개가 되도록 하는 그 n값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해봐. 라고 문제가 나왔다 볼 수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앞에 있는 이 함수부터 그려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fx는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자, 주어져 있는 그래프 가지고 기준을 잡으면은 네, 요거는 우리가 그래프 자체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fx가 0보다 큰 경우랑 절대값 fx가 0보다 작은 경우로 우리가 나눠야 되는데 fx가 0보다 크다라고 해버리면은 절대값이 그냥 풀려 나오기 때문에 3분의 fx 마이너스 fx가 되니까 3분의 2 fx다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자, fx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3분의 fx에 대해 가지고 절대값이 풀리고 나올 때 앞에 마이너스가 붙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fx가 같이 붙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아이고, 마이너스 3분의 4 fx다 라는 식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fx가 0보다 큰 경우가 뭐냐부터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fx는 현재 근을 마이너스 4에서 2까지 가지면서 음수 영역이 나오는 게 x가 마이너스 4에서 2일 때거든요. 자, 그때에는 자, 우리가 그럼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이고, 여기 마이너스 빠졌네요. 네. 마이너스 3분의 2 fx라는 형태를 가졌다는 얘기고요. 자, 그럼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어떤 2차 함수가 위로 볼록으로 나타날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때의 경계가 4하고, 마이너스 4하고 2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약간 살짝 그래프에 대한 그림 때문에 이거 설명을 하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도 약간은 스킵을 좀 살짝 가미하고 있는데요. 네, 요 부분에 대해서 모르면 다시 한번 친구들 선생님한테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자, 마이너스 4하고 2에 대해 가지고 마이너스 3분의 2fx니까 대략적으로 뭐 요런 식으로 생겼지 않을까. 네, 이건 좀 끊어서 그리는 게 좀 이따 지울 게 있어서요. 자, 요렇게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4 fx는 얘보단 좀 좁겠죠? 좁게 올라가는 이런 친구일 건데 네, 점선으로 그린 그래프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자, fx가 0보다 큰 거는 아까 마이너스 4보다는 작고 2보다는 큰 그곳을 말하기 때문에 자, 우리 실선인 요 녀석은 사용이 되되 요 안에 있는 요 녀석 네, 지금 선생님이 방금 지운 녀석은 우리가 사용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fx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곳이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은 곳과 2보다 큰 곳이니까. 자, 반대로 fx가 0보다 작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에서 2 사이, 요 사이 숫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는 이 점선이 사용되니까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가는 이런 상태가 돼 있구나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사실 이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 가지고요, 이 경계에 대한 의미는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가지는데
네, 이 내용까지 지금 설명을 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네, 일단 요 정도만 해놓고 우리가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게 요거거든요. 자, 2,0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인 거죠. 네, 색깔을 좀 바꿔가지고 표현을 해보면은 요 친구에 대해서는 2,0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 있는데 n 값은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요런 그래프였을 거예요. 자, 그래프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앞에 있는 함수가 더 커야 되니까, 즉 이쪽에 대한 얘기가 될 거고요. 선생님 방금 색칠하는 x의 범위는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라고 하면은 네, 교점 좌표 기준으로 해서 선생님이 지금 형광펜으로 표시하는 요 x 범위가 만족되는 x 범위일 거란 말이에요. 자, 요렇게 만족이 됐다고 했을 때 요 녀석을 우리가 그러면 t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t보다 크거나 네, 등호가 들어갔죠. 같고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근데 여기를 만족시키는 정수 개수가 10개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2에서 출발해가지고 몇 개가 들어가야 되냐? 2, 1, 0, 1, 2, 3 하면은 마이너스 7까지.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말은 마이너스 8하고 마이너스 7 사이에 t가 들어가고요. 여기에서 2까지라고 했을 때, 이때 만족되는 개수가 총 10개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마이너스 8보다는 t가 크고, 7보다는 t가 마이너스 7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런 상황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요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이 문제 푸는 거는 쉽게 갈 수 있어요. 뭐냐면은 t가 마이너스 7인 경우랑 t가 마이너스 8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네, 구해보면은 바로 나온다.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볼게요. t가 마이너스 7이었다고 합시다. t가 마이너스 7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이때 n값은 이 교점 좌표를 얘기하는 게 t가 교점의 x좌표, 즉 둘이가 같이 지나가는 값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함수, 자, 요 친구가 지금 만나는 곳이 마이너스 3분의 2 fx랑 만나니까, 자, t가 마이너스 7이었다고 하면요, 그때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 f 마이너스 7하고 같은 의미를 가질 거고요. 그때 이것이 y는 m의 x 빼기 2에 대입이 되는 상태가 돼서 t가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7 넣으면 마이너스 9m이다. 뭐 요렇게 표현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마이너스 7을 갖다가 fx에 대입해 가지고 계산한 결과를 가지고 보면은, 이건 조금 지우고, 자,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우리가 7을 넣으니까 49 빼기 14 빼기 8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것이 마이너스 9m과 같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계산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22니까 27, 마이너스 20이니까 요게 27이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54가, 아이고 미끄러졌네, 마이너스 9m이 되면서, 따라서 m이 2라는 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자, 7일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네, t가 마이너스 8일 때, t가 마이너스 8일 때도 역시 3분의 2f 마이너스 8이, 요번에는 mx 빼기 2에 마이너스 8이 대입되니까 마이너스 10m이다. 이렇게 관계식을 만들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요 n 값은 선생님 칸이 없어서요, 이건 아까 선생님 계산해 놓은 건데 m이 3분의 8이 나온다. 이렇게 되므로 따라서 우리 m은 2보다 크거나 같고, t는 마이너스 7일 때에는 등호가 들어갔고요, 8일 때는 등호가 없으니까 이 m은 2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8보다 작을 때, 그때 우리가 총 가지는 개수가 10개가 된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최소값은 2다. 이렇게 표현하고 끝내시면 되는 문제예요. 자, 문항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여기서도 조금 더 설명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요게 학원 수업, 이제 현장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여기서 이 n값이라고 하는 게 기울기다 보니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프가.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교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변화가 이루어질 거고, 그 범위, m이 움직이는 그 값에 따라 가지고, m의 값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교점 개수, 이제 범위 안에 존재하는 정수의 개수가 바뀔 거라는 거예요.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싶은데,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이제 현장 강의가 아닌 한계점이 있어가지고요. 여기까지만 좀 설명하도록 할게요. 네, 요 문제에 대해서도 학원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 테니까 친구들 요거 한번 보고 오고요. 그러고 학원 수업 때 한 번 더 제대로 한번 다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